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그리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미 증시는 달리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갈지는 사실 저로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2, 3일 정도는 연속이 될 거라고 일단은 주말에 말씀드렸고, 그럼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까지의 지수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뷰를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 시장이 너무 잘 달리고 있을 때는 악재적인 요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계속 갈 것만 같고 종목을 추격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금의 시장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 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양대 지수는 상승을 분명 했습니다. 코스피도 0.35%,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하락 종목 수와 상승 종목 수가 비슷한 정도까지 흘러갔으니, 코스닥 150이 장중에 1.6%가 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것은 이 시장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계속하고 있다. 즉 쏠림이 오는 종목군들, 상승을 보이는 이 종목군들, 그리고 장중에 지속적으로 급등과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가면서 개인들이 탈 수 없게끔 계속 달려버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같이 진행하면서 매매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애로사항을 계속 말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의 시장은 우리 투자자들한테 내동매매를 강요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좋으면 이 방향이 맞다면 그냥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라는 말, 그래서 방향이 맞다면 그냥 타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 등등, 경험이 많아도,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봤어도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 선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특히 이 업종과 테마와 섹터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1등, 2등, 3등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끌고 가나 그 아래 종목들은 하나도 안 가는, 승자 우위의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곧 죽어도 대장주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이 습관을 들여서 지금의 난간을 극복하시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국내 증시 자, 시황으로 놓고 보면 주말 미 증시 고용지표 호조 속에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타고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경신을 진행했습니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으나 문제는 쏠림이 심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며, 안다 싶으면 빨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 장 초반에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일일이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좀 올려놨는데, 이거는 아침에 나온 내용입니다. 코로나를 독감처럼 먹는 치료제 개발 속도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말은 아니지만 말라리아 치료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구용 치료제가 오늘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참 여기서도 속된 말로 지읒 리을 말 그대로 지랄 맞은 날 같아요. 왜냐면 시간 외에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중에 거래대금 1조 5천억을 터트려 놓고 이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고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모습까지 나와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아무튼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군들 굉장히 핫했고요. 저희도
금요일날 이런 종목군들을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넘어오면서 매도를 하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매만 했을 뿐, 네, 따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까보는 리스크가 신풍제약에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드렸는데, 참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좀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빠져나올 구간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중 한때 한국 BNC라는 종목에서 이 또한 경구용 치료제인데 대만의 긴급 사용 승인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 BNC도 이제 상한가를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이 박스권 돌파 상한가가 나오면서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풍제약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풍제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보다 더 강한 모습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이 종목은 오늘 상따를 좀 해서 좀 넘어가네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밀렸으면 아래에서 좀 걸어놨는데 1,300원 정도부터 내려오면 더 사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매수가 안 돼서 조금 아쉽고요. 네, 조금 아쉽고, 아마 이 종목이 지금 경구형으로 세계 최초로 이 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래서 내일장 아마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놓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해상운임 지속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이 오버행 이슈가 있는 HMM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1,500억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쉽게 접근은 못하겠는데 워낙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 눌리는지 이러한 수급이 이어지는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7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우주항공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저희도 금요일날 그냥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 강조한 종목은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아직 시가총액이 2천억 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2만원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이 맞다면 지속 홀딩을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량주 관점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한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면 세트랙 I,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트랙 I가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세트랙 I는 시가총액이 약간 높기 때문에 테마성과 탄력으로 보면 캔과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좋은 종목이 저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캔과 우선 봐야 되고, 탄력으로 봤을 때 AP 위성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종목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금요일 날부터 이런 게 문자로 막 나가는지,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7월에는 우주항공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버진 갤럭틱 7월 11일, 그 다음에 베이조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CEO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으로 어디다가 포커스를 하겠냐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우주항공 쪽을 포커스로 놓고 보고 있죠. 베이조스를 보면 여기다가도 간단하게만 좀 올려놨는데, 보면 다음 키워드는 우주와 빈곤태치다. 그러니까 당연한 우주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갑부가 우주에다가 올인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저는 이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명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 초반에 나왔던 이 경구용 치료제 외에 하나 더 이슈를 보면은 원전 이슈인데, 한전산업을 간단하게 매매만 했고, 이제 저희도 아침에 이슈 브리핑에서는 원전 쪽에 강한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내일 오늘 거래 대금이 컸던 이 신풍제약이 시간에 하한가를 가버렸고, 신풍제약이 시간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진원생명과학도 최근에 힘이 빠지고 있는 구간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강했다가 지금 시간에 다 빠졌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자금이 내일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쏠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높은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서 좀 매매하기가 까다롭겠지만 아마 내일 장 초반에는 원전 섹터가 오히려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제 원전 이슈가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도 최재형도 이쪽 인사들은 이 탈원전에 대한 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 장 초반에 좀 움직임을 오히려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장주 안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전산업하고 우리 기술만, 왜 시장은 강한 종목만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봐야 되고,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보기에는 지금은 급등주 탄력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참 시장 웃기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해서 10억 개 물량 이슈를 만들어 놓고, 네, 이거죠. 이슈를 만들어 놓고 사실 무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는 장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생산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한국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는 노코멘트를 하는 거고, 모더나도 모르겠다. 근데 뉴스가 나왔다. 한국 정부 관료의 이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기사가 맞는 거죠. 이런 기사가 말 그대로 조심해야 될 기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린바이오를 매매를 좀 했었고요. 네, 비교적 큰 수익을 좀 냈었는데 돌파 구간에 들어와서 거의 끝에까지 매도를 하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일단 얘가 올라가서 오늘 거래 대금을 크게 터트리고 시간에 마이너스 6%죠. 내일 하락이 크다면 저는 충분히 봐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린바이오도 그 다음에 이연제약도 본의 아니게 지금 빠지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좋은 매수에 혹은 단기 매매 자리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더 이상 스윙이 아니에요.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지. 그 전에 스윙은 우주항공에서 했어야 됩니다. 자, 게임주 보죠. 네, 카카오 게임즈 초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 게임즈 저는 이제 어제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좀 매매를 해볼 계획을 가졌는데, 말 그대로 이 공간에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강한 매매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저도 사실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는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려서 일단은 매도를 좀 시키고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구간에서 못 따라붙어서 너무 아쉬워서 이 자리에서 일단 매매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좀 졌고요. 흔히 이런 중요한 이 변곡점의 구간들이 나타나죠. 아일랜드 갭이 있는 구간. 그럼 내일 이 종목이 만약에 못 간다 했을 때 좀 많이 밀린다 하면 이틀 동안 거래 대금이 지금 3조가 터졌습니다. 절대 그냥 저는 죽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7만원 이하 구간에서 다시 봐야 되고, 오딘의 이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거로 보여져요. 게임주를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넷마블 떨어지는 거 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M게임 완전히 대박 나버렸고요. 자, 그 밖에 펄어비스도 내려오면 이런 구간을 기다려야겠죠. 펄어비스 기다려야 되고, 넥슨 GT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넷게임즈 네, 다 급등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뭐 신작이 발표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다 당겨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신풍제약이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이 부분이 추후에 이 현대바이오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바이오 차라리 얘를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샀던 거는 종가 베팅 개념으로 이제 좀 했던 거는 현대바이오를 이제 들어갔었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팔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네,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팔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하나만 네, 소개를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한컴 MDS라는 종목이 있죠. 한컴 MD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프런티스라는 이 메타버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됐는데, 프런티스라는 회사를 조금 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바닥권에서 이런 초대량 거래량은 둘 중 하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매집이든 이 구간이 매집이든 아니면 물량을 털든,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초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어렵지만 내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구간을 여러분들 잘 만들어놔서 어디서 거래가 터졌는지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구간에서 밀렸을 때 보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컴 기업의 이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즘 주말 사이에 저 옆 동네 인스타그램에서 사건 사고가 좀 발생을 한 것 같네요. 좀 여러모로 좀 주식판이 우중충한데, 사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고 누가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뭔가에 대한 깨우침은 많은 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